정말 이 질문은 여기 이제 상담하러 오신 파킨슨병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. 아니, 한방치료가 왜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?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. 사실 이 파킨슨병은 무슨 병이죠? 뇌병이 생긴 거잖아요. 뇌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벗겨보면 뇌 안에 이 가운데 부위에 이렇게 검정색 부위가 있어요. 여기는 이제 검정색은 아니지만 약간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뇌 안에서도 이 가운데 부위에 있는 이런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이 부위의 뇌신경이 빨리 퇴화가 돼 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 전체 뇌 안에서도 어쨌든 다른 뇌의 부위보다 이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의 뇌신경세포가 빨리 퇴화가 된 거예요.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부위가 이렇게 빨리 퇴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염증입니다. 염증. 이 뇌 안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여기에 자극을 자꾸 줘서 이 흑질이라고 하는 뇌신경세포를 빨리 퇴화를 시키고 노화를 시키고 더 심해지면 빨리 죽게 하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. 어쨌든지 간에 이 흑질의 세포의 양이 살아있는 세포의 양이 100이라면 줄어들어서 90이 되고 80%만 살아남고 20% 죽고 50%가 살아남고 나머지 50%가 다 죽어버리면 이때부터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. 그럼 뭐다? 염증이에요. 뇌 안에 염증이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줘서 흑질이라고 하는 뇌신경세포가 죽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이 시스템을 개선시켜 준다는 거죠. 그 염증 물질을 누가 만들어내요? 뇌하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 염증 물질을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. 뇌 안에는요,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요. 이거를 소교세포라고도 부르는데, 우리 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마크로파지라고 해서 대식세포의 일종인데, 어쨌든 뇌 안에 있는 이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하는 소교세포가 인터루킨 1 이런 물질을 자꾸 뿜어내요. 그것뿐만 아니라 또 T셀 중에 TH1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계속 뿜어내요. 어쨌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세게 많이 받았던, 신경이 너무 예민했던, 음식을 술, 담배를 너무 많이 했던,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을 너무 심하게 먹는 편이던, 아니면 운동을 너무 안 했던, 반대로 운동을 너무 세게 하고 쉬지는 않아 하던,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일을 해.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면역세포는 염증 물질을 많이 뿜어내게 되어 있는데, 대표적인 게 인터루킨 1, 인터페론 감마 이런 물질이 흑질 세포를 염증을 자꾸 일으켜서 손상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논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. 논문에.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그런 게 근거가 있느냐?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봉독 약침, 벌침이라고 들어보셨죠?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봉독 약침이 이 파킨슨병 환자한테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. 증상이 완화가 되더라. 라고 하는 논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, 좀 전에 말씀드렸던 흑질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면역물질, 인터루킨 1과 인터페론 감마 이런 면역물질의 양을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줄여서 조절을 해주더라. 그래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더라. 라고 하는 거는 이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논문 자체는
파킨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침만 놓는 그룹, 그 다음에 봉독약침을 놓는 그룹, 여기는 가짜 치료를 하는 그룹. 세 그룹으로 나눴더니 실제는 가짜 치료한 그룹은 더 많이 진행이 되는데, 이 봉독약침을 맞은 그룹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실제 걸음걸이, 동작, 손의 움직임, 손의 떨림, 다리의 떨림,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멈추고 효과가 정말 있네.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봉독약침이 뇌에 있는 면역세포에서 분비하는 면역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내 세포를 빨리빨리 손상하는 이런 문제, 시스템의 병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논문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 이미 한약, 그 다음에 치매 자극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보면 정말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하고 왔다가 한동안 또 안 오시네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꾸준하게 이런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증상이 더 완화가 되고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손떨림이 덜해지고 하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또 임상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실제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뭐 논문상으로도 이론상으로도 실제 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보세요. 뇌세포가 있어요.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질세포 중에 50%가 손상이 되고 나머지 50%가 좀 남아 있을 경우에 그때부터 파킨슨병이 증상이 겉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러면 초기 환자분들은 한 50%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중기 환자분들은 그 사이에 더 초기를 지나서 50% 남은 게 또 10% 죽고 40% 정도 남고 그러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. 그러면 중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걸을 때 막 휘청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중기가 되면 이제 말도 잘 안 나오고 손 떨림만 한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양쪽 손이 다 떨리고 걸음걸이도 너무 느리고 그리고 젓가락질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이 정도 되면 중기가 되고 그러는데 또 이게 더 손상이 돼서 한 30%밖에 안 남았다. 70%가 다 죽었다. 그러면 말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소변도 잘 안 나오시고 대변도 잘 안 나오고 말도 거의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음식도 잘 못 넘겨서 사례가 잘 생기고 흡인성 폐렴 음식이 자꾸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올라오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게 되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파킨슨병 첫 번째 시작할 때쯤이면 50%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3년 후가 되면 5년 후가 되면 10% 정도가 또 죽고 40%가 남는 거예요. 그리고 보통 8년, 10년 정도 되면 말기가 되는 거죠. 그럼 흑질세포가 70%는 죽고 30%가 남는 거예요. 그럼 증상이 시작이 됐을 때는 뭐다? 아직도 살아있는 흑질에 뇌세포가 많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예요. 보통 흑질 뇌신경세포의 50% 정도밖에 안 남으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이 50%의 살아있는 뇌신경세포가 얘네들이 전부 다 쌩쌩한가? 그렇지가 않다. 이 중에는 세 가지 쌩쌩한 뇌신경세포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꽤 많은 일부는 살아는 있는데 자기 기능을 잘 못해. 얘네들이 하는 일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정보 전달 물질을 그 호르몬을 분비해서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쌩쌩한 애가 일부 그 다음에 기능이 약해서 조금밖에 만들지 못해.
쌩쌩한 애들은 잘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은 만들어도 잘 못 만들어. 그 중에 또 나머지 일부는 세포가 죽기 직전, 열흘 후면, 한 달 후면 이제 결국에는 세포가 죽기 얼마 안 남은 세포들, 이렇게 세 가지로 남는 겁니다. 그러면 50%가 남은 뇌세포가 전부 다 완벽하게 자기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. 일부만 쌩쌩하고 일부는 죽기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리고 일부는 살아는 있지만 기능을 조금밖에 못해. 도파민을 만드는 양이 적어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한의학적인 치료의 목표는 어떻게 하냐? 첫 번째,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도파민을 만드는 양이 적어. 이런 애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강화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쌩쌩하게 만들어줘서